40대 이후 여성분들 갱년기가 시작되면은 노화가 10년 정도 급속도로 진행된다고 하죠. 그런데 단순한 피부 노화뿐만 아니고 우리 몸속에 있는 노화도 진행됩니다. 고지혈증이 생기고 당뇨가 진행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고 오만 것이 안 좋아지는데요. 이런 걸 극복하는 꿀팁 그리고 도움을 주는 보충제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분들의 갱년기가 시작되면서 노화가 진행이 되죠. 그로 인해서 몸의 변화로 인한 두려움도 있으시고 심정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문제도 발생이 됩니다. 그런 걸 넘어서서 실질적인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심장질환의 위험도도 급속도로 증가하죠. 왜 그런 건지 그리고 대비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관련해서 도움을 주는 보충제는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발생되는 노화의 하나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스트로겐은 광범위하게 작동이 되거든요. 그게 부족해지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는 것이죠. 대표적인 갱년기 증상이 안면 홍조, 감정의 기복, 신경전달 물질과 호르몬의 변동으로 인해서 수면장애와 브레인포그도 생기고 생리주기 당연히 문제가 생기고요. 복부 비만이 생깁니다. 그리고 관절등 근육통, 그다음에 몸이 뻣뻣하게 굳는 작용도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염증 조절의 변화와 근육량 변화 이런 걸 통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생식기 쪽이 건조해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통증이 발생될 수가 있고 성욕은 당연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빈뇨와 절박뇨, 요실금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가 있고 피부 노화나 탄력 쪽, 모발 쪽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골밀도 감소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는 변화들, 심혈관 내분비 대사 쪽으로 한번 볼게요.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면서 어떤 증상이 발생되냐면은 우리 몸의 혈관 나이가 급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에스트로겐이 작용되면은 LDL 콜레스테롤 수용체가 많이 발생되고 필요 없는 LDL들을 결합해서 제거를 하거든요. 근데 에스트로겐이 부족하면서 LDL 콜레스테롤 제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에스트로겐 부족으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조기 폐경의 여성들을 봤을 때 메타 분석을 해보니까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이 한 40% 정도가 증가했다는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심근경색의 위험이 대략적으로 70% 정도가 증가한다는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대략적으로 60% 정도가 증가한다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반적인 콜레스테롤 제거 문제, 그 혈관의 문제,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리는 에스트로겐 부족으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과 혈압 상승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체가 겉보기 나이도 나이가 들지만 심혈관 쪽에 있는 혈관 나이도 문제가 생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사에 문제가 생기는데 체지방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몸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지방을 저장하기 위해서 에스트로겐이 엉덩이 쪽과 허벅지 쪽에 지방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면서 체지방이 뱃살 쪽과 내장 지방 쪽으로 몰리면서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배가 막 나오는, 그리고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안 빠지는 억울함이 생기게 됩니다. 호르몬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허리둘레가 늘어나고 단순히 피하지방이 아닌 내장지방이 늘어나면서 에스트로겐이 부족으로 인한 불편증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문제 개선이 안 되고 이로 인해서 지방간도 생기고 근육량은 줄어들게 되고 지방세포가 내장지방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이 촉진되고 인슐린 저항성까지 유발하는, 그러니까 만성염증의 원인이 이 내장지방 때문이거든요. 염증성 사이토카인 나오면서 암을 유발하고 대사증후군 등을 촉진하게 됩니다.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뇨의 위험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혈당 조절이 평소보다 더 안 되게 돼요. 그래서 내장지방이 늘게 되면서 생기는 인슐린 저항성, 이로 인한 호르몬 불균형, 내장지방의 염증 분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공복 혈당과 당혈색소가 높아지게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성지방 수치 높아지고요. 혈관도 딱딱해지니까 혈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LDL 수치 높아지고 염증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상동맥경화 같은 혈관이 딱딱해지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혈압이 높아지니까 심근경색의 위험도 높아지게 되겠죠. 부정맥이 생길 수가 있고 심부전, 그리고 미세혈관장애 같은 혈관성 질환이 생길 위험도가 급격하게 높아지게 됩니다. 가장 걱정해야 되는 거는 골다공증이 유발되는 것들이죠. 에스트로겐은 파골세포, 그러니까 뼈에 있는 칼슘을 빼는 그 세포를 억제하고 골밀도를 유지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이 파골세포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골밀도
골밀도가 낮아지는 그런 불편증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는 골다공증이 생기면서 이로 인한 척추와 고관절 골절의 위험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70대 이후의 고령의 고관절 골절 후에 사망률이 상당히 높아요. 한 20에서 30%가 될 정도로 이 골다공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특히 어르신들, 부모님들에게는 관리가 꼭 필요한 것들이죠. 약들약 여기서 좀 체크해야 될 것들은 심혈관 질환의 이런 위험도나 골다공증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근감소증은 우리가 좀 예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저항성 운동을 꼭 해야 되겠죠. 주 3회에 30분 정도의 전신 근력 운동, 부분별 파트별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되고, 스쿼트, 런지 그런 근력 운동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근력 운동 30분에서 많게는 한 60분 정도 주 2, 3회는 꼭 근력 운동을 하고, 유산소 운동을 꼭 해야 되겠죠. 중강도 운동을 일주일에 한 150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30분씩 5회 또는 60분씩 3회 정도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30분을 한 번에 채우기 어려우시면은 10분, 15분씩 정도를 나눠서 2번 정도 나눠서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적당히 땀이 날 정도로 적당히 걸으면서 빠른 걸음으로 숨이 찰 정도로 말하기가 약간 어려울 정도의 빠른 걷기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빠른 걷기 운동보다 좋은 건 러닝인데 관절 상태 고려해가지고 진행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매번 하는 말씀 드리는 거지만 근력 운동과 이러한 유산소 운동을 적절한 규칙을 가지고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무리하지 않는 차원에서요. 그래서 적당한 운동 PT 받는 거는 영양제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식단의 구성도 탄수화물 줄이고 지중해식 식단으로 바꿔라, 이론적인 거지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극단적으로 낮추는 게 바로 지중해식 식단이죠. 흰 쌀밥보다는 잡곡과 콩을 섞는다. 그리고 몇 끼니 충분한 녹황색 채소를 먹는다. 30g에서 40g 정도 먹어야 되고, 생선과 콩, 두부들을 양질의 단백질을 보충하고 양질의 기름을 올리브유 같은 것들을 채운다. 요리할 때마다 한 스푼 이상의 올리브유를 섭취하고, 견과류를 하루에 한 움급 정도를 먹는다. 그리고 가공육과 튀긴 음식들을 줄인다. 이 정도가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단백질을 충분량을 섭취하는 것들이죠. 갱년기를 지나서 폐경 이후에는 근감소증이 대놓고 발생되고, 이로 인한 여러 합병증, 그리고 낙상으로 인한 골절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거는 킬로그램당 1g에서 요즘에 많게는 1.5g까지 섭취하게 되는 거죠. 몸무게가 60kg이면은 60g에서 90g 정도의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단백질 보충제를 활용해서 단백질을 일부 섭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식단으로 섭취하는 게 어려우시면요, 뒤에서 보충제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체중 관리도 중요한데 허리둘레와 근육량도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제지방량이 되게 중요해요. 지방을 줄인 상태에서 근육량 체크하는 거 꼭 필요하니까요. 인바디 꼭 하시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내 상태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너무 심한 열감, 그리고 감정의 기복, 그리고 수면 장애가 있을 때는 참지 말고 진료를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약을 활용한 수면의 질과 이런 갱년기 치료를 위한 호르몬 치료도 병용을 하셔야 될 수도 있다 정도를 말씀드리고, 심혈관 질환의 유병률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갱년기 이후에 음주나 흡연들은 좀 줄여주시는 게 당연히 낫겠죠.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리고 균형 운동과 이런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 가지고 낙상을 예방하는 60대 이후 분들의 골밀도 관리가 필요하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호르몬 치료가 필요한가라고 말씀드렸을 때 호불호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유방암의 위험을 높인다, 그리고 폐색전증을 높여가지고 혈관이 막혀서 사망률을 높인다, 이런 것들을 보셨을 건데, 그 위험도가 갱년기 증상을 개선하면서 호르몬 치료를 통한 이득이 보통 높은 구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전문가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갱년기 치료도 주치의와 충분히 상담해서 고려해 보시는 건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힘들어 죽겠고, 너무 힘들어, 막 잠도 안 오고 막 기분이 들쭉날쭉하고 얼굴이 막 후끈후끈해서 잠을 못 자는 단계에, 그러면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그 다음날 컨디션이 더 떨어지죠. 그랬을 때 약물 치료를 통해서 극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들약? 자, 그렇다면 갱년기와 폐경기 이후에 영양제 어떤 거 챙겨 먹어야 되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오메가3를 챙겨 드셔야 됩니다. 중성지방 수치 낮추고 심혈관 질환 유병률을 낮추면서 아까 안구 건조증이나 피부 보습, 피부 쪽에 이런 건조증을 개선시키는데 오메가3가 상당히 도움을 주거든요. 지방간 예방, 그리고 뱃살을 조절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오메가3는 기본적으로 섭취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칼마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따로 드셔도 좋습니다. 같이 드셔도 되고요. 칼슘은 골다공증 예방용으로 당연히 필요한 거고 비타민 D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부족해질 거니까 2000단위 이상을 채워줘야 되고요. 마그네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골밀도나 골다공증 예방에도 필요하지만 결정적으로 뭐 두근거림이나 수면장애, 기분의 변화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마디는 무조건 챙겨주시는 걸 저는 권장드리고요. 근데 칼마디가 근데 해외 직구 제품은 좀 쓸만한 게 없어가지고 굳이 찾자면은 CGN 본부스터 정도, 칼슘 마그네슘 괜찮고 비타민 D3 K2에 뭐 MBP까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내 제품은 또 광고로 오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필요하시면은 뭐 댓글로 문의 주시고요. 그래서 오메가3 칼마디 다음으로 중요한 거 단백질 보충제 꼭 챙겨주십시오. 근감소증의 위험이 높아지고 단백질이 부족해지면서 갱년기 때 또 기분 다운되고 에너지단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성인병의 위험률이 높아지고 살이 찌게 되기 때문에 운동하시면서 단백질 보충제 꼭 챙겨주시고요. 대표적인 게 가든 오브 라이프의 유기농 단백질 그런 제품들을 말씀드리고요. 이게 WPI 같은 유청 단백, 우유 단백도 좋은데 여성분들 갱년기 때 변비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속도 편하고 그리고 양질의 식이섬유가 풍부한 그리고 잘 관리된 유기농 단백질이 40대 이후 여성분들에게 상당히 괜찮은 단백질입니다.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선택의 영역입니다. 무조건 필수는 아니고 선택하시면 좋은 영양제이고요. 첫 번째가 바로 대도 이소폴라본입니다. 콩에서 추출한 여성 호르몬 유사체이고요. 에스트로겐과 유사작용을 보여줍니다. 다만 또 약물 에스트로겐 대비 활성도가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약하게 작동됩니다. 따라서 에스트로겐을 채워줬을 때 이런 경미한 갱년기 증상들, 홍조, 열감, 수면장애, 그리고 기분의 변화 이러한 증상들을 약하게 좀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신데 전 병원약을 복용하기가 좀 찜찜해 이러신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제품이 나우푸드 이소폴라본, 그리고 한 알에 60ml의 이소폴라본이 들어가 있거든요. 최대 데이터상으로 4알, 제품 설명상은 3알까지 섭취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고 하나씩 차근차근 늘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피크모제놀도 좀 권장드리고 싶은 게 피크모제놀 자체가 우리나라의 기능성에 갱년기 증상을 경감시켜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호르몬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혈행 개선을 통한 열감 개선과 여성의 갱년기 불편증을 개선시킨다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혈관 질환, 혈압 낮추고 혈관을 보호해주는 그런 작용이 탁월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피크모제놀은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헬시 오리진과 나우푸드의 100mg의 피크모제놀이고요. 하루에 한 알 또는 2알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가격이 좀 비싼 게 흠이죠. 크레아틴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갱년기 때 단백질 섭취하는 게 좀 번거롭고 에너지 단위가 떨어졌을 때 이 크레아틴을 활용하시면은 에너지 단위를 높여주고 많이 힘들 때 먹으면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근육량 합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검증된 아미노산 복합제가 크레아틴이기 때문에 크레아틴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한 5g 정도 섭취하시면 되고 대표적인 게 옵티멈 누트리션의 크레아틴 제품 있습니다. 그리고 변비가 심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변비약을 많이 드실 건데 그보다는 좀 더 안전한 양질의 식이섬유를 챙겨주시면 좋고 대표적인 게 가든 오브 라이프의 로우 오르가닉 파이버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한 스푼을 27g을 딱 뜨면은 수용성, 불용성 식이섬유가 한 9g 정도 합산 들어가 있고 여기에 양질의 단백질의 8g 그리고 식물성 오메가3가 1g 여기에 유기농 여러 가지 식물성 성분이 잔뜩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변비 개선에 상당히 괜찮을 수가 있죠. 그리고 수면 장애가 심하신 분들은 이 두 가지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그네슘은 기본 깔아주시고 입면에 들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멜라토닌 그리고 수면 장애가 아주 심하지 않은데 수면 유지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레시틴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멜라토닌은 우리 수면 호르몬이고요. 레시틴은 우리 몸에 진정작용이 있는 안정작용이 있는 식물성 콜린 성분입니다. 레시틴과 마그네슘은 저희 어머니가 갱년기 극복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줬던 보충제 성분이거든요. 레시틴은 꾸준하게 챙겨 드시면은 기름의 유화에도 도움을 주고 콜레스테롤 배출에도 도움 주기 때문에 여성분들 갱년기가 있으신 분들에게 궁합 또한 좋죠. 멜라토닌은 해외 직구 제품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제품을 구매하셔야 되고 레시틴은 나우푸드의 해바라기 레시틴을 구매하셔가지고 한 스푼씩 드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지혈증 수치가 높아지고 뱃살이 계속 찌잖아요. 그럴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가장 검증되어 있는 그리고 혈당 조절까지 탁월한 베르베린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르베린은 가장 검증된 보충제, 혈당 조절과 고지혈증 개선, 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활용하셨을 때 이득이 많다고 보여지고요. 마음 같아서는 단백질 보충제 다음으로 넣고 싶은데 뭐 다 그렇게 활용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베르베린은 우선순위가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높고 뱃살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오메가3, 칼마디, 단백질에다가 베르베린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르베린은 뭐 대표적인 제품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뭐 스완슨 고흡수 베르베린, 마이랩스 베르베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갱년기 때 우리 몸이 피부만 늙는 게 아니고 속도 늙는다는 차원에서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고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 뭐 뻔한 얘기지만 여기에다가 보충제까지 정리해봤습니다. 40대 이후에 갱년기 잘 넘기시길 기원하면서 화이팅! 추가적인 궁금증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주시고요. 깊은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세 설명란에 밴드로 오시면 깊은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 못 드리는 얘기들은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내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